네, 전산학의 1급 분계 백제, 지금까지 80제, 80문제까지는 이제 일반 전표 거래를 제가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20제는 결산 문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제는 뭐 교재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거래는 2020년도에 발생한 거래라고 간주할 거예요. 간주하고 답안의 거래처 등록과 코드 적용 등을 뭐 실무임 역시 참조하는 내용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면서 뭐 이런 내용도 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결산 분계는 12월 31일 날로 분계를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어지는 20대는 결산 분계이기 때문에 12월 말일 날 입장에서 분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 강의를 듣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으면 합니다. 먼저 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2020년도 4월 1일 날에 상원 상사에다가 3억 원만큼을 2021년도 3월 말까지 대여를 했답니다. 언제? 4월 1일 날에. 이게 키워드예요. 왜 안 되지? 그리고 내년 3월 말까지 대여를 했죠. 그럼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그렇죠. 1년이 되는 거죠. 즉 12개월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연 12%의 이자를 매년 3월 말일 날 수차기로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 연도에 4월 1일 날에 돈을 빌려 주었다면, 그쵸? 이 12% 이자가 설마 3월 그 앞전 날에 3월 31일 날에 받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이 3월 31일은 언제 얘기하는 걸까? 내년 3월 31일 날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내년 3월 31일 날에 이자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이자는 아마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 수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기간 경과분. 경과란 말은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결산 문제 풀 때요. 자, 경과란 말이 있을 건데요. 이건 다른 말보다 단기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미경과란 말이 나오면요. 이거는 차기분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과분, 단기분에 대한 이자를 결산서상에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죠? 분계하라는 얘기예요.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12분에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자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우리가 사원이한테 일단 얼마를 3억 원을 빌려주었네요. 그럼 이자 계산할까요? 자, 이자는 계산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연 이자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빌려주면은 12% 받기로 그런 얘기죠. 그럼 요 12%까지 나오는 이자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일단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되겠죠? 계산기 한번 써볼까요? 3억 원을 내가 빌려주었을 때 1년에 받아야 되는 이자는 12%다. 그러면은 0.12가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3,600을 받기로 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우리는 1년 동안 이자를 3,600만 원만큼을 받기로 했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럼 이 3,600만 원만큼이 나한테는 뭐다? 받아야 되는 이자니까 이자 수익으로 분기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 연도에 1월 1일부터 빌려줬다면 1년 12달을 꽉 채웠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대변의 이자 수익은 3,600이 맞겠죠. 그러나 우리가 돈을 언제부터 빌려줬습니까? 4월 1일부터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1년의 이자니까 자 12분에 자 4월 1일 날에 돈을 빌려주었다면 4월 1일부터 이번 연도가 끝나는 12월 말까지의 이자를 단기의 이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발생주의에 의한 단기분의 이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구해볼까요? 그럼 3,600인데 이 중에서 이번 연도에 속하는 발생주에 의한 이자 수익은 얼마이다? 4월 1일부터 10일 말까지예요. 그럼 살려볼까요?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죠? 아니면 뭐 12개월 중에서 그 앞에 있는 1, 2, 3월 달 빼도 괜찮고요. 근데 뭐 편하게 합시다. 아시겠죠? 그냥 뭐 저는 그냥 이렇게 원론적인 걸 그냥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4, 5, 6, 7, 8, 9, 10, 11, 12 해가지고 9개월을 살려요. 그러면 곱하기 12분의 9죠. 그쵸?
그러면은 3600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 되겠네요. 이건 얼마 나옵니까? 2700 나오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번 연도에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는 2,700만 원만큼만 인식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분개합시다. 대변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 경리가 이자 수익을 아직까지 분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을 얼마? 2,700만 원만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걸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걸 차변 어떻게 한다? 받지 못한 미수, 그 다음에 수익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수, 선수, 뭐 선급, 미지급 이런 건 전부 다 채권 채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수익도 상훈상사라고 해가지고 거래처를 달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 이제 2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2번 문제입니다. 기말 현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자, 비용으로 우리 경리가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대표이사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중에서 미경과액은, 자, 미경과란 말이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그렇죠. 차기분이라고 했죠. 경과는 단기분, 미경과는 차기분. 그러면 차기의 보험료는 얼마이다? 40만 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경과란 말이 차기고 경과란 말이 단기다. 이걸 모르면은요, 이 문제 풀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 결산 문제는요, 좀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쌤이 좀 문제를 좀 넓게 좀 쓸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설명하는 부분은 쌤이 요 빨간색으로 항상 필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단기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기중에, 맞죠? 우리 경리가 기중에 자,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럼 차변에 비용의 발생, 뭐 보험료 이렇게 처리했겠죠. 근데 이 보험료가 얼마인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물음표로 분개도 괜찮아요. 그리고 대변에 뭐다? 돈 줬겠죠. 그럼 뭐 현금으로 분개를 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짐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보험료가 차변에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거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100만 원일 수도 있고 뭐 1억일 수도 있고 뭐 10억일 수도 있겠죠.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보험료 중에서 얼마가요? 40만 원만큼은 기간이 미경과했대요. 무슨 소리예요? 이번 연도를 뚫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쌤이 항상 결산 문제를 할 때는요. 경과는 단기, 미경과는 차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0만 원만큼은 내년 거란 얘기죠. 그럼 내년 거는 자, 차변에 비용을 발생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우리 경리는 기중의 비용으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보다 여기 있는 이 보험료를 어느 변으로 대변으로 없애버리는 분개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분개한다면은 야 경리야 미안한데 40만 원은 단기분이 아니다. 언제 거다? 내년 거다. 그러니까 얘는 비용을 발생시키면 안 돼. 그러면서 대변의 보험료 얼마? 40만 원만큼을 비용을 소멸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비용의 소멸이 대변인 거는 알고 있죠. 그걸 모르면은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드릴 수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차변에 어떻게 분개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험사에 이미 낸 현금을요 가가지고 좀 미안하지만 40만 원만큼은 내년 겁니다. 돌려주세요 하면은요 보험사에서요 가악을 하겠죠. 그쵸? 너 왜 왔냐고. 그쵸? 그런 계약이 어디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다? 내년 거를 미리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급 그렇죠. 비용이 되는 거죠. 얼마? 40만 원. 이해되죠? 정답은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분개를 하자면 자, 보험료가 어디로 대변에 가야 되겠죠? 대변에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이 소멸하는 거고요. 이만큼을 뭐다 미리 줬으니까 차변에 선급 비용으로 분개를 하시면 요 내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단기 차입금 중에는 연재의 외화 단기 차입금 1000만원과 미화 10,000달러가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회기간 종료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 1달러당 1100이에요. 자, 단기 차입금 중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요 계정 과목을 쓰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자, 써볼게요. 단기 차입금은, 그쵸? 얘는 갚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갚을 거죠? 어, 자, 요걸 일단 먼저 아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 다들 알겠지만 이제 쌤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 달러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기말에 뭐죠? 평가죠. 그렇죠. 외화는 평가예요. 그래서 평가는 항상 12월 말일 날 결산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반전표에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일반전표에서는요, 외환차손과 외환차익이 나오지 외화 환산이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아무튼 뭐 쌤이 결론을 얘기해 버렸네요. 자, 외화의 평가는 이제 12월 말일 날에 마치 누구처럼 주식처럼 맞죠? 달러도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그 차익을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평가했을 때 만약에 이익이 나온다면 걔를 뭐라고 한다? 달러 평가 이익이라고 해요. 근데 달러 평가 이익하니까 어때요? 조금 뭐 느낌 이상하죠, 그렇죠? 얘가 뭐 솔직히 뭐 중국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본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조금 우아하게 외화 환산 이익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나오면 외환산 이익으로 이제 분기하면 되고요. 평가했을 때 손실이 나오면은요 외화환산 손실로 분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아셔야 될 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수익과 비용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이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겁니까? 뭐 수업 시간 때 한 번쯤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익은요, 자산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부채가 감소하는 게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가 많아지고 갚을 게 줄면은요, 그만큼 우리 회사는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 뭐다? 감소하고, 그쵸? 부채가 뭐다? 증가하는 게 비용이에요. 즉, 자산이 줄고 부채가 뭐예요? 증가하면은요, 괴롭죠. 이럴 때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이제 어떤 이제 또 변화를 가져온다. 자산이 늘어나고 부채가 감소하면은 그만큼 뭐예요? 그렇죠. 결국은 자본이 증가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본이 증가하면은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꾸로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면은 결국 뭐다? 자본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자본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제 개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자 볼게요.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갚아야 되는 돈인데 이 돈이 장부에 얼마가 있었느냐, 이제 그걸 보라는 얘기죠. 자, 얼마가 있었대요? 1000만 원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 1000만 원이 그 당시에 10,000달러였다 그런 얘기죠. 그쵸? 10,000달러였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결산 때 평가해 보니까, 자, 이게 얼마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얼마? 10,000달러예요. 그쵸? 그럼 이 10,000달러를 곱하는 거죠. 언제? 평가는 언제 하죠? 기말. 기말의 환율하고 이제, 그쵸? 곱하는 거죠. 얼마? 1,100원. 자, 곱해보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10,000달러 곱하기 1,100원이니까 1,100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왜? 자, 나는 장부에 얼마를 갚아야 된다? 1,000만 원만큼을 갚을 게다 그런 얘기죠. 근데 기말의 평가에 보니까 갚아야 할 돈이 1,100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갚아야 할 돈이 100만 원만큼보다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렇죠? 줄 돈이 늘어난 거예요. 즉 부채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장님 표정을 살짝 보세요. 어때요? 분위기 싸죠? 뭐다? 부채 증가는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부채 증가는 비용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 아이는 뭐가 된다? 외화, 환산, 손실이 되는 겁니다. 자, 비용의 발생은 어느 변? 차변. 분개합시다. 정답은 외화, 환산, 손실. 평가해 보니까 갚을 게 100만 원 늘어나가지고 속이 쓰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i를 대변에 뭘로 분개하면 될까요?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더 증가한 거니까 부채 증가 대변에 단기 차입금 얼마 100만 원을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산에 입력할 때는요, 연재라고 하는 거래처까지 달아주셔야 됩니다. 알고 있죠? 좀 올라갔네. 네, 됐습니다. 다음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죠. 네, 4번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당사자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황과 기말 현재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답니다. 자, 취득원가가 있고 기말의 공정가치가 있죠. 자, 결산 때는 여러분들 단기 매매 증권 어떻게 하죠? 기말의 주가로 평가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볼까요? 자, 한성의 주식이 있는데 내가 얘는 처음에 10,000원에 샀는데 기말에 얼마? 2,000원 올랐죠. 그쵸? 그럼 오른 만큼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2,000원 올랐으니까 2,000원 곱하기 200주 하면, 2,000원 곱하기 2,000주 하면은 2, 4, 얼마? 400만 원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뭐다? 400만 원. 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8,000원짜리가요. 결산 때 뭐다? 만원 되었죠. 그럼 얘도 2,000원 올랐죠. 근데 이게 몇 주입니까? 1,500주니까 1,500주하고 2,000원을 곱하면 되겠죠. 1, 2, 5, 20 얼마? 300입니까? 플러스 300 또 2 났죠. 자, 근데 도전이의 보통주는 뭐다? 전혀 변함이 없죠. 그럼 얘는 이익이 0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 회사가 이익이 얼마나 난 거예요? 400에서 300을 더해가지고 700의 이익이 나온 거죠. 그쵸? 그럼 700의 이익이 나왔으니까 이익은 수익이니까 수익 발생 대변이죠. 그럼 대변에 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700만 원 이렇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 번씩요 전산에서는요 이런 말로도 나와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없고 단기 투자 자산 평가 이익 요런 이름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요 이름이 있을 때는요 얘가 있으면 얘가 없고요 얘가 있으면 얘가 없을 거예요. 그때는 요걸 쓰셔도 괜찮습니다. 참고하세요. 한 번씩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음. 그럼 이게 왜 이익이 났죠? 그만큼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쌤이 아까 얘기했죠. 수익은요. 자산이 증가하면 수익이고 자산이 감소하면 비용이에요. 이해되겠죠? 음. 자산이 증가했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익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700만 원만큼 더 증가했으니까 요 이름을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산 문제는요, 쌤이 한 20분 내로 그냥 녹화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문제부터는요, 한 하루에 한 20분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20제를 제가 다 맞춰 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